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연이틀 지수가 힘을 내준 게 얼마 만인가 싶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주유소와 함께 하시죠.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비록 장마로 날은 굳지만요. 시작이 좋은 월요일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매일매일 채워 나가시면서 정말 마무리까지 완벽한 한 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즐거우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서 내 계좌도 이렇게 꿉꿉한 날씨와는 다르게 산뜻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 한 번 더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로 마감을 한 점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9% 오른 2401.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3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400선 회복해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2.71% 오른 770.6포인트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단독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외국인이 2,663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931억 원, 기관이 2,026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개인이 732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554억 원, 외국인은 100억 원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는 테슬라 공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모든 시선은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에 달려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나온 듯한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자,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 미국에서 아이오닉5와 EV6를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드 머스탱 마하 2의 15,000여 대를 훌쩍 뛰어넘는 21,467대의 판매고를 올려줬습니다. 자, 현대차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고요. 자, 최근 지수의 하락에 더불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신작 이야기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왔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마무스메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출시 이후에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는 NC소프트의 리니지 W를 제치고 매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현재 카카오의 주가가 신작 흥행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리포트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식 기도문으로 흔들리는 저희의 멘탈을 바로잡아 주셨던 김종원 파트너님 월요일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지수가 그래도 또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직 계좌는 좀 힘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좀 웃을 수 있는 날이긴 한데 대부분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나쁜 지금 상황인데 제가 주식 시장에 15년 있다 보니까 경험상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 제가 만든 문구 가운데 하나인데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 아픈 경험만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나쁜데 이것들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 나쁜 경험들을 계속 되돌려 보니까 지금 주식을 하고 이러한 악재적인 상황들을 다시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것들을 복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것들은 아픈 상황일 뿐이지 나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새기셔야지만 이런 상황들이 또 오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 아픈 경험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경험은 자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쁜 경험이 없다라는 말로 또 우리의 멘탈을 한 차례 더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시장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내 흔들리는 멘탈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자, 시장에서 흔들리는 내 멘탈도 바로 잡고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 만도, 현대글로비스, 완성차들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현대차 주가가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먼저 오늘 상승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수의 상승을 현대차 쪽에서 거의 끌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상승폭이 강했는데, 네. 자, 지금 프로테지가 5.78% 가량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실 오늘 어제였죠. 블룸버그에서 뉴스 자체가 25일이었었는데 뉴스 내용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일론 머스크 미안.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인 현대차라는 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전히 많은 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네. 현대차가 판매하는 속도가 테슬라의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를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에서도 머스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언론사나 정치계 쪽에서 약간 왕따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네. 다양한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긴 한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땡큐죠. 땡큐죠. 네. 네. 좀 더 왕따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한국차가 좀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이 올해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전기차로 테슬라를 제끼고 2위인데, 이 다음 순서들이 폭스바겐이 4.6%, 포드가 4.5%인데 현대차가 9%나 돼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높죠. 그런데 테슬라는 워낙 높습니다. 75%니까 워낙 높은데 그 다음 순서로 현대차가 거의 현대 기아차의 그 상승 속도 그리고 점유율 자체가 월등해서 현대차에 대한 그런 높은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현대차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슈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우리 전기차가 잘 나갈 경우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 모두 강세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만도가 상당히 강세를 했고,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는 뭐 다 강했기 때문에 굳이 뭐 따지진 않겠습니다. 근데 왜 따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만도, SL, 그리고 화신, 구형테크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만도를 한번 먼저 보시면 7.8%를 상승을 했어요. 만도차가 지금 상당히 상승 각도가 좋죠, 오늘. 더구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치고 올라갔는데, 자, 지금 만도차가 사실 이 GMP에 관련된 셰시를 만들고 있고,
또한 여기서 지금 자율주행 에이다스와 관련된 납품을 만도가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따라서 만도는 전기차와 관련된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때 만도를 계속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SL이 있습니다. SL이 오늘 상승이 9.28%였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와 관련돼서는 기아차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다음에 SL 자체가 지금 과거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SL은 현대 전기차의 eGMP 전기차 헤드램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내 헤드램프 시장 점유율이 68.3%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일 정도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볼 때 SL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은 역시 오늘 8.56%의 상승이었습니다. 화신도 지금 1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61선이 골든크로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장대 양봉을 살짝 이번에 훼손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입니다. 자, 화신은 현대 기아차의 셰시와 관련된 그러한 납품을 하고 있고 2020년 국내 점유율이 55%인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이다. 자, 그다음에 구형테크가 있는데요. 자, 구형테크가 오늘 약간 차트가 아까 화신하고는 약간 다르죠. 화신은 121선 위에서 움직였는데 장대 양봉 아래에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의 장점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현대차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미국 공장도 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 있어서 미국의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그리고 엔진차만 지금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투자 전략을 바이든을 만나서 투자하기로 이미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 공장 만드는 것이 지금 거의 조지아주 쪽으로 유력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주의 공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이슈가 터지진 않았어요. 뉴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장을 짓는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아이오닉 7하고 기아 EV9이 이쪽 새로운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지어진다 라는 이슈가 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화신이나 SL, 구형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그 미국에서 만드는 공장과 연관된 테마 이슈로 묶일 수 있어서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은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만도, 화신, SL, 구형테크 관련주들도 좋게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오늘 6에서 한 8%가량의 상승폭 나타내면서 오늘 흐름 좋게 가져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런 이슈가 주목이 받을 때마다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현대차나 기아 모두 2분기 실적 전망까지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무래도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경계도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인 만큼 어떤 점들 보고 내가 이걸 홀딩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난해하긴 해요. 지금 네. 지수 반등이 이게 과연 돌리는 거냐, 기술적인 반등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좀 개인적으로는 그 기술적인 반등 쪽으로 더 저도 조금 힘을 싣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수급 주체도 어느 쪽으로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외국인들의 그러한 수급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돌리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를 조심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제가 가끔 표현한 것이 있죠. 올팔레사.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자. 이 지금 현재의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대외적인 환경들을 봐야 되는데 대외적인 환경이 과연 어떤가? 인플레이션은 아직 악재는 끝나지 않았고 유가 인상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현대기아차의 현재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악재적인 요소와 호재적인 요소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적인 요소는 러시아의 지금 공장을 3월달 이후로 폐쇄를 했죠. 자 러시아의 공장은 유럽을 수출하기에 기본 전초 기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폐쇄하면서 러시아에서 그 판매되는 올해 1월부터 5월 달에 판매되는 그 숫자가 48%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7,092대가 현대차가 판매됐고 기아차는 53% 감소해서 41,868대가 판매됐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그 러시아에서 판매. 그런데 대신에 이쪽이 안 되니까 다른 쪽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인도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그 올해 1월부터 5월 똑같은 기간이죠. 인도 공장에서 21만 8,966대를 현대차가 파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에서 지금 현대 차가 판매 대수가 2위인데 점유율이 1위는 인도 기업입니다. 인도 기업 그 마루티라는 기업인데 여기 다음에 현대차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2016년 이후로 꾸준하게 2위를 수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위가 기아인데 1월부터 5월까지 97,799대를 판매를 했는데 점유율이 6.4%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1.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4%가 되면서 4.9%나 점프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인도를 위해서만 또 소형차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전기차를. 네. 그래서 인도에 특화된.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 힘들어지니까 이쪽에다 더 힘을 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쪽은 호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상황을 만들 것이냐. 아직까지는 지금 현대 기아차에 대한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죠. 주문해서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10개월 가량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금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호재인데 장기적으로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생기면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적다 보니까 새 차를 구매하는 부담감이 생기죠. 더구나 새 차를 구매할 때 캐피탈을 하기 때문에 캐피탈에 금리가 인상돼서 새 차를 구매하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향후의 지금 상황에 대한 브리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상승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지만 꾸준한 상승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현대차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봉의 차트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의 차트인데 과거에 상승을 쭉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정직하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의 정석이거든요. 5파인데 1, 2, 3, 4, 5파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방향을 정하는 파동이 이건데 그런데 지금 멈춘 자리가 딱 과거에 전부 한번 지어보면요. 과거에 작년 2020년에 딱 횡보했던 자리, 거리량 크게 발생하고 횡보했다가 거리량 크게 발생하면서 올라갔던 자리 여기서 지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예, 과거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자리를 딱 밟고 횡보하는. 따라서 지금 이것을 일봉의 형태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121선 딱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과거 지금 작년 말부터 120선 맞고 내려오고 120선 맞고 내려오고 이번에 또 121선 또 맞고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120선인데 이 전고점이 바로 지금 19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는 일부 최소한 30% 이상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왔을 때 그 물량만큼 16만 원 근처
이 근처에서 박스권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 지수 자체가 7월 달에 행사가 좀 있죠. 7월 중순에 지금 CPI가 나오고 7월 말경에 FOMC의 결과가 나와서 그때까지는 아무튼 올라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보다는 올라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심리를 누르는 그런 환경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매크로 환경은 박스권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매매 기법은 올팔래사.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그만큼 사서 이러한 스타일의 매매법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김종원 파트너 역시 어렵지만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자, 따라서 올팔래사, 오르면 팔고 자, 내리면 사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건 시황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판로가 막혀 있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 쪽을 공략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지만 보다 길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차트 보면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LG전자가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 이슈가 강하죠. 그러면서 지금 애플망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요. 자, 인수하면서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LG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LG그룹주죠. LG헬로비전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상승을 했는데요. LG헬로비전 보면은 자, 이때도 지금 급등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4월 14일 날 급등을 했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급등을 했는데 자, 이때 상한가죠.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1,150억 가량 발생한 그런 날입니다. 이때 뉴스도 똑같아요. LG전자가 이때 뉴스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 LG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했다. 라는 이슈를 내보낸 날이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그룹 계열인 LG헬로비전이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급등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는데 LG헬로비전이 지금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 내에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용 시설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오늘도 그 이슈 발생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온 모습인데 자, 그래도 이 종목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점을 깨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따라서 이 종목도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화이트 솔루션 화이트 솔루션은 굉장히 저도 낯선 기업이에요. 멈췄다가 정지됐다가 다시 지금 6월 15일 날 매매 거래 정지가 해지된 그런 기업인데 자, 전기차 급속 충전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 및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슈가 지금 6월 15일 날 매매 정지가 다시 풀리면서 이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펑 튀어나오죠. 이슈로 이번 딱 전기차 충전 이슈 나오니까 한번 훅 튀어 올리는 동전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1,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은 동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종목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한 힘을 봤었을 때는 일단 테마군으로서 오늘 전기차 테마군 가운데서 2등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화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충전 관련주 LG헬로비전 그리고 Y2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셨는데요. 자, LG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충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오르면 팔고 내릴 때 사모으자 올팔래사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고점 대비 60% 어느덧 이렇게 빠졌나요? 이렇게 빠지면서 시름이 깊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즈인데 지난주에 신작이 출시되자마자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자회사 이중 상장 문제로 주가 반등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김종원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이 그룹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 이름이 뭐였죠?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네. 아, 일본 말이라 참 어려워요. 네. 우마무스메 몇 번 외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약간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상장 신규 게임으로 나온 날 급락을 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가? 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에서 1등을 한 그러한 다음날 상승을 했죠. 매출 순위 1위를 하고 그리고 지난 26일 기준으로 하면 구글하고 애플 스토어에서 각각 2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미 일본에서 작년에 내놓은 게임을 한국에다 지금 접목시킨 겁니다. 자, 일본에서 작년에 나오면서 21년 2월에 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일본에서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40억 원 전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자,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초반에 지금 추정치가 15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해요. 하루에 15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매출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이게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 거를 들어오다 보니까 갤런티를 줘야 되죠. 이 문제가 지금 악재이긴 합니다. 마케팅 비용하고 이 갤런티가 1,200억인가 되는데 상당히 많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매출 면에서는 하루에 1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아직까지 효자 종목, 두 번째 효자 종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나온 지금 이전에 나온 게임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다고 해요. 지금 특히 대만 쪽에서 하루에 15억 벌어서 이렇게 9억 정도로 다운됐다는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이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의 방향도 약간 정해질 것 같은데 근데 우마무스메 자체에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상장 문제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금 만든 회사가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데 이 자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오딘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라이온 게임 스튜디오가 하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딘은 어디 거죠, 그러면은? 그러게요. 그래서 이중상장이다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왜 이중상장이지 했는데 오딘의 그럼 주인은 누구냐? 라이온 하트냐? 카카오 게임이냐? 네. 그래서 이 악재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근데 리포트 내용을 조금 산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읽어보니까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상장에 대한 가치는 이미 카카오 게임즈에 반영돼가지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차트적인 형태는 그럼 과연 바닥까지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게 신규 상장 날인데 신규 상장 날 이게 차트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를 신규 상장 당일날의 시가하고 종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47,600원 이 부분이 잠깐만요.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면은 상장 시가가 48,000원입니다. 48,000원인데 그 위에서 일단 거기를 잘 지켜줬어요. 과거 때부터 여기를 이탈했다가도 올라앉고 여기 밟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도 48,000원을 지켜주면서 올라와서 얘가 여기는 지지하지 않을까, 시가를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과거에 지지해줬던 그러한 구간이죠. 앞에서 굉장히 여기서 고민하다가 다시 올려준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서 자, 하나, 둘, 하락 3파까지 나오고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바닥권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던질 수는 없죠. 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이 종목도 개인분들이 많이 지금 손실이 크신 구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21선까지 이격도 남아 있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자리, 120선 많은 자리 여기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일부 물량 줄이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카카오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라는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모두 매출 탑권인데요. 오딘이라는 인기 게임을 두고 과연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와의 이중 상장 이슈를 또 맞닥뜨리게 된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흘러갈지 참 주가 향방이 난해합니다. 자,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 일단 지금은 던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또 이야기해 볼 게 시총 12이탈 그리고 재탈환으로 이슈가 되는 그룹 대장주인 카카오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카카오는 참 말이 많죠. 네. 네, 대표 카카오페이의 대표의 그런 지분에 없애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말이 참 많았던 그런 기업인데, 자 오늘 시총이 다시 10위를 탈환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기아차가 지금 11위거든요. 그 다음이 기아차인데 4천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천억 원도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기아차가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시총이 이렇게 다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가 아닌 카카오가 지금 소액 주주가 202만 2,527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02만 명이 이 카카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갖고 있는 그런 국민주입니다. 네. 심지어 이 카카오의 전체 그 발행 주식량의 61.8%를 개인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지난 주말에 경제신문을 제가 보다가 스크랩을 해놓은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애석하게 지금 NH투자증권의 기준으로 하면은 카카오의 21년 작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11만 5,636원이라고 합니다. 높네요. 지금 7만 원이니까 네. 손실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이. 카카오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격이면 또 던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반토막인 상황에서는 사람의 심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손실 회피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손실을 확정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공포, 두렵고 아픈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40% 정도면은 손실이 더군다나 이렇게 시총 10위 내에 있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결코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던질 수 있는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홀딩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차트적인 위치에서도 아까 카카오 게임하고 비슷하죠. 과거에 여기 거래량 크게 발생했던 구간, 횡보했던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그러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고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들이 우량주들의 특징은 고점 이게 지금 피보나치의 그 분할의 그런 차트인데 자 고점 대비 보통 내려갈 때 50%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보통 횡보를 했다가 방향성을 정하는데 618 자리까지 내려오고 618까지 깨는 그러한 비균등적인 그러한 형태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려올 자리 이하까지 내려온 그러한 상황이라 상당히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이고 자 지금 아직까지는 121선이 하향 곡선이고 61선이 데드 크로스 나서 여기를 121선을 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하락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사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손절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돌리기는 약간 힘들고 올려도 저항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악재가 사실 더 있어요. 지금 오늘 장 후에도 한 가지 나왔었는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회사에서는 매각을 하기로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노조에서 지금 반대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카카오페이 CEO의 먹튀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이게 갈등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현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냐면은 카카오티 택시 있죠. 그것의 주관입니다. 그것의 주관인데 카카오 택시가 있고 거기에 또 이어가지고 대리운전을 연결시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권고할게. 이거는 명령은 아니거든요. 권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이것을 진행을 해버리면 브랜드 이미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그룹의 연결성, 카카오를 이용해서 카카오티 그리고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하나의 연결된 사업을 만들겠다는 구축이었었는데 사업성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악재적인 요소고 내부적인 갈등에서 또 악재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는 조금 더 힘든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시고 바닥을 아직 확인을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 오늘 시총 10위 탈환을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라고 하고요. 또 평균적인 평단가가 11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같이 참 아픈데 현재 7만 원대 초반에 주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고층에서 구조대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일단 지금은 손절하기에도 좀 늦으신 감이 있으니까요. 일단 김종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주식 기도문 함께 마음에 좀 담아보시고 일단은 마음 다스리신 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짚어봤고요. 머니 섹터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 4.63%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지난주에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좀 뒤늦게 상승하고 있는 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석유 문제 그리고 석유가 지금 천연가스도 많아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석탄을 떼겠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죠. 탄소 배출 말하자면 일단은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슈를 받아서 윤 대통령의 그러한 이슈가 이제 다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윤 대통령이 6월 22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죠.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원자력 관련돼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원자력 관련돼서 추가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대립각 세우는 게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죠. 부동산 정책하고 원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자, 그 산업 실태 조사를 하니까 2016년에는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5조 5,034억이었던 매출이 20년에는 4조로 다운됐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수출은 1억 2,641만 달러에서 3,371만 달러로 급감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따라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울 3, 4호기에 대해서 건설 재개를 위해서 925억 원의 일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은 1조 원의 어떤 추가, 1조 원이라는 돈만 딱 나오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지수의 상황을 봤을 때 1조 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냥 뜨뜻미진 그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과거 역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은 이 끓진 않는구나. 주식 시장이 아직은 조금 냉랭한 상태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기술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원전 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3,800억 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기술 개발에 올해 6,700억 2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일단 기술 개발 그리고 현재 건설 짓는 거에 대해서 돈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그럼 이것으로 끝이느냐? 원전과 관련된 수출의 힘을 더 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해서 첫 번째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체코와 폴란드로 이번 달 28일부터 29일까지 가게 됩니다. 체코를. 자, 체코는 지금 8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가서 28일부터 29일까지 그것과 관련된 지금 로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40조에서 50조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해요. 이 나라에서는 지금 원전이 없는 상태인데 폴란드에 40에서 50조의 그러한 신규 원전과 관련돼서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정으로 방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해서 이 앞정부에서는 원전을 이렇게 많이 눌렀다고 하면은 완전히 반대되게 크게 지금 정책적으로 금액적으로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9월 4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소형 원전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요. 행사도 하고 국제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는 단지 그냥 한번 끝나는 그런 이슈가 아닌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석유하고 좀 언밸런스를 또 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테마군으로서는 상승할 수 있어서 종목들 하나하나를 꾸준하게 지켜본다고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주들을 자 오늘 지금 오르비텍의 차트가 있는데 오르비텍이 사실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과거의 이슈로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고리 원자력 관련 용역도 있고. 자, 이 종목은 2007년 고리 발전소 검사 용역을 개시를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력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인데, 2016년에는 UAE 바카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수주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원자력 관련과 관련돼서 강한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자, 이게 주봉인데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 박스권 횡보를 계속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아래 단계에서 한 단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다시 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길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점을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신기계가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차트가 상당히 급등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갔다가 과거에 자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구간이 이 위치죠. 이 위치 쭉 연결해 보면은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과거에 돈 쓴 구간들은 상당히 지지력이 강한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한신기계는 공기 압축기 전문 회사입니다. 자, 공기 압축기 전문으로는 국내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인데 원전에 들어가면서 원전 관련주로서 소형 관련주로서 상당히 좋은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준다 한다고 하면은 역시 원전의 꾸준한 그런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까도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자,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실 이때 11월 달에 지금 주주 배정 실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과거에. 이때네요. 11월 달에. 자, 3자 배정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졌다가 다시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일봉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봐야 돼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급락을 했나요? 전혀 급락을 안 했죠. 차트가 상당히 사실 이쁩니다.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위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내려오긴 하고 있는데 저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돼서 소형 원자력에 특화된 기업, 미국하고 SMR의 미국과 관련돼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에 관련된 첫 번째 테마의 대장주, 유일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바라본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봐주셨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머니섹터 원전 관련주 짚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머니 종목으로 이어가 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 머니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와주셨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넥슨 게임즈 머니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1.95% 상승하는 흐름 나왔고요. 15,6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게임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는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게임즈를 네. 갖고 왔습니다. 지금 6월 30일 날 지금 히트2라는 게임즈의 사전 등록을 지금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슈, 아직까지는 거의 조용한 상태예요. 게임즈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의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들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언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거의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히트2입니다. 하트2가 아니라 히트2인데 자, 차트가 일단 이뻐가지고 반등을 안 했어요. 지금 주봉의 모습인데 주봉에서 현재 위치를 쭉 연결시켜 보면은 과거에 이때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 꼭지점 맞고 내려오고 상당히 저항이 강했던 구간인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갔던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급등했다가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하락이 굉장히 깊었어요. 거의 6% 정도 하락이 왔는데 반등이 없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반등하고 오늘 살짝 반등을 했는데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과거의 앞자리에서 지지를 했던 지지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딱 알맞게 지지를 해줬고 따라서 지금 6월 30일 날 사전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슈도 살아있고 120선이 지금 살짝 꺾였는데요. 아직까지는 61선하고 데드크로스는 나지 않았습니다. 얘가 부딪혀서 데드크로스는 날 상황이긴 해요. 따라서 장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전 저항권 이 저항권까지 맞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매수 타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15,000원 내일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15,000원에서 15,5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1차 목표가는 지금 17,000원 부근인데 바로 앞에 전 고점 부근이죠. 저항선 맞을 수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를 맞고 나갈 수 있고 2차적인 자리는 120선 근처까지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14,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깨지고 나서 한 번 더 밀렸다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더 13,5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현재 대부분 바닥에 있고요. 매수가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로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대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나 게임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김종원 파트너가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오전 8시 50분에 진행이 되고요. 혹시나 자,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게임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 이슈들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